네, 2024년 5월 9일 이정훈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금 시점 대한민국이 꼭 해야 되는 거는 해방구를 해방시켜야 된다. 네, 해방구는 뭔가 하면은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적이 점령했습니다. 우리 영토를. 그거를 우리가 되찾으면 우리는 수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되찾아주면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썼어요. 과거 우리가 6.25 전쟁 때 평양을 되찾았었죠. 일시적으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평양 수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평양 수복을 하는 데는 우리 육군 1사단, 7사단 역할을 했지만 주로 미 24군단이 주로 작전을 했었죠. 8군하고. 미군이 미국이 해방시킨 거죠.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수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독일군을 물리치면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지역에 해방구라는 단어로 구자를 붙이게 되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리산에 빨치산에 들어서 빨치산 활동을 하면 그쪽이 대한민국 법이 적용 안 되고 빨치산 공산주의 세력이 법이 적용되는 해방구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해방구란 얘기를 썼는데 해방구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 1980년 5.18 사건 이후 이 5.18 사건을 계기로 주사파 세력들이 5.18을 이용해서 또 광주 사람들도 자기네 피해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주사파와 손잡는 바람에 대한민국 보수의 본거지인 호남이 상당히 해방구적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대일 항쟁기 때 얘기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즉 모택동 부대에 들어가서 음악을 했던 정일성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지었고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지었던 사람이죠. 저는 중국의 하얼빈인가 가서 정일성 기념관, 하얼빈인가 나 좀 헷갈린다. 장소는 헷갈리는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일성이 이렇게 했구나. 자료를 그때 많이 찍어 갖고 왔었는데 그때 정일성을 알았죠. 이런 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네. 근데 이 정일성이가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광주는 5.18의 광주는 정일성 기념공원을 만들려고 하다가 윤석열 정부 보훈처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정일성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른 거로 바꾸기로 했죠. 이 정일성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습니다. 화순의 능주초등학교에는 정일성 상반신 동상도 있고 또 정일성 기념교실도 만들어놨어요. 이런 게 해방으로 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추앙하는 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에 김일성 기념관 만들어야지. 왜? 김일성이 전주 김씨거든. 전주 김씨는 잘 모르시죠? 전주 이 씨는 조선 왕시니까 많이 아는데 전주 김씨가 이북으로 간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도 쪽으로 간 사람 세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김일성이 됐고 함경도 쪽으로 가서 가장 유명한 세력은 누군가? 지금 한양대학교 설립하신 김연준 선생입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인 김종량 박사가 이사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전주 김씨가 북한에 왕조를 세웠으니까 그렇다면 전주에도 김일성 집안 기념관을 세워야지. 이런 것들이 해방구로 가는 겁니다. 이 5.18을 막 하면서 왜 그게 그 광주나 전남 쪽에 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게 바로 통일전선 전술이고 북한이 하는 거예요. 사부작 널어놓으면서 계속 이 5.18을 핑계로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박근혜 정부도 못 막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권유하는 쪽으로 갔고 독립운동을 한 사실만 있으면 공산주의자라도 영웅으로 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생각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대한민국에서 해방구가 만들어지면서 좌파들이 호남을 인질로 잡고 호남 사람을 조정하는 거죠.
지금 호남에서 지금은 뭐 고등학교 평준화가 돼서 다 똑같지만은 옛날에는 호남의 최고의 명문은 광주일고였습니다. 두 번째가 전주에 있는 전주고등학교, 뭐 세 번째가 광주에 있는 광주고등학교 그럴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일보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온 그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부장을 했던 이낙연 씨가 득표한 것을 보게 되면, 물론 그 사람은 이번 총선에 낙선을 했습니다. 조국 씨가 만든 조국혁신당보다도 득표율이 적습니다. 조국이란 사람은 부산 출신이죠. 이재명은 경북 안동 출신이고. 이게 지금 광주일보 나오신 광주의 엘리트 사회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지식인들은 이번 총선 압승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광주가 나왔던 가장 어쨌든 지금 중에서는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이낙연은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조국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가냐. 둘이 뭐 바로 붙었던 건 아니지만 조국이 만든 당 후보들이 더 많이 가져가냐.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 조국과 이재명은 다 좌파 쪽으로 기울어 있잖아요. 이낙연 씨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해방구가 돼 있다는 문제를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이미 이제 정일성 기념공원 광주에 만들려고 하는 건 광주시가 안 하겠다라고 뒤집어 엎었고, 이제 화순초등학교에서도 정일성 흉상을 제거하고 기념교실을 철거한다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요, 이번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참패한 것과 관계없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의 해방구를 만든 게 과거 남도부는 사실 제 기억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호남 갑부 집안 출신이에요. 전북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전남이 전북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일본 유학생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에 빠졌죠.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독립운동을 조금 하려다가 공산주의에 물들면서 4.3 사건 뭐 이런 걸 겪으면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4.3 때 갔다는 게 아니라 북한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남로당처럼 내려오면서 남부군이라고 하는 게릴라 부대를 이끌었죠. 그걸 소재로 한 소설이 남부군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작가의 아버지는 대처성이었고 그분도 역시 공산주의자이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6.25 전쟁 전과 6.25 전쟁 기간에 남부군이라는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해방구를 만들었었고, 근데 그 영향을 받아갖고 주사파들이 해방구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 해방구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게 정일성 기념공원, 정일성 흉상을 화순 초등학교에 만들고 이런 거예요. 지금 광주 시내에 가게 되면은 정일성 거리가 있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아직도 거리가 있는 거 보고 참 호남이 광주가 철저하게 주사파한테 붙잡혔구나. 근데 이걸 다 없애야죠. 진짜 해방구를 우리가 해방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이 호남에서 스스로 하고 있네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일성을 띄웠던 거는 한중 우호 교류를 상징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중 간에, 아니 중국 사람들 만나면요 진짜 속 얘기할 때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항미 원조전을 얘기합니다. 니들이 미국의 앞잡이가 돼서 북조선을 쳤을 때 우리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북조선을 지원했다. 니들은 앞잡이밖에 안 나고 깔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무슨 우호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같이 친구로 가냐 이거야. 근데 DJ 때부터 계속 정일성을 띄워서 한중 교류의 상징으로, 한중 교류의 상징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주사파들이 DJ 민주당에 들어와서 삽작 대한민국 정신을 바꿔왔던 겁니다. 이걸 스스로 호남인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일성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이건 호남의 엘리트들도, 또 호남에도 애국자들이 많잖아요. 반공주의자들도 있고. 저는 정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해방구를 해방시켜야 되고, 차제에 우리 국가정보원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국가정보원이 대북 정보를 열심히 해요. 근데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와해 공작을 제대로 하는지 늘 의심스러워요. 근데 그걸 하는 것도 보게 되면, 그 전에 북한에 비서했던 황 박사 데려오고, 뭐, 이렇게 고위직을 데려오는데 많이 신경을 쓰는데, 고위직을 데려와갖고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의 전사들이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부사관들. 북한 군인들은 10년 동안
복무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사들이 지금 식량도 부족하고 한데, 그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공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조 붕괴에 크게 기여를 했던 이모군란 같은 걸 일으켜보라 이거. 이모군란은 뭔가 하면은, 새로운 신식 군대를 만들면서 기존의 조선 군대한테는 제대로 봉급을 안 주고 쌀에도 모래를 섞어주고 하니까 누가 주동자가 없었는데도 와 하고 일어나서 민비 정권을 와해시켰었죠, 일시적으로. 큰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대원군을 앞세워서 집권을 하려고 그랬었죠. 그것처럼 북한의 지도부를 끌고 올려놓은 공작, 문재인도 사실은 김정은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 공의 한 절반 정도를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총을 들고 있는 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공작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그쪽을 해방구로 북한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데모를 해야 된다는 게 주장인데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그건 쉽지 않은데 하급 전사들이 전방에 있는 소대원들이 대거 남쪽으로 투항하겠다고 막 한다든지 지난번 그 오총성 병사처럼 차를 몰고 판문점 넘어오듯이 일개 대대가 넘어온다든지 그들이 저쪽 인민군 지휘부를 해서 총격전을 벌이다 넘어온다든지 이런 공작을 해야죠. 우리가 북한한테 해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던 북한의 해방구를 해방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을 해방시키는 거를 우리 국가정보원이 해야 된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하는 역할이 국내는 못하고 북한하고 해외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정보만 하지 말고 공작을 하라. 미국 CIA에서는 프론트 오피서, 백 오피서를 해서 프론트 오피서들은 정보원들이에요. 정보관들이 와서 정보를 구해갖고 오면 그걸 갖고 백 오피서, 공작관들이 공작을 하는 게 정보활동의 주목적이에요. 근데 우린 정보를 갖고 오는 걸로 끝나거든. 군대에서는 정보만 갖고 오는 건 정보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갖고 뭘 해요? 작전에서 작전을 들어가잖아요. 작전이 영어로도 오퍼레이션이고 오퍼레이션을 군사세계에서는 작전, 정보세계에서는 공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작전을 안 하는 게 우리 국정원의 맹점입니다. 이제는 화순에 있는 해방구도 해방시키고 광주에 있던 해방구도 해방시킨과 동시에 우리 정보요원들이 북한을 해방시키는 과감한 작전, 오퍼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 총선에 보수가 졌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스스로 해방구를 없애는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걸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 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정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늘 당하는 게 문재인인데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북한판 이모군란이 나오도록 북한을 해방시키자.